트럼프 대통령이 젠프께 극찬을 했는데 이직들이 난리 났습니다. 투두창은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를 좋아한다. 가능하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자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과의 오랜 친분 관계를 설명하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선 현재는 북한과 대화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도 북핵에 대해 우려가 좀 크더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요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전날 서명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을 향해 이 대통령이 스트롱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인기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워낙 트럼프는 입벌구라서 믿을 종자는 아니지만 제발 남북 관계에 있어 진전은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 젠프께서는 지금 삼성 파업 부분으로 고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경무에 시달리시는데 다만 제 걱정은 민주당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선보다 당권 경쟁에 지금 더 열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선거는 절대적 승리가 아니더라도 민주당 승리만큼 크게 염려 안 되지만 진짜 싸움은 8월에 있을 다음 당대표 선거입니다. 그 이유가 다음 대표는 2년 후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고 선거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상황이면 민주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신뢰를 받는 정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 부분에 있어 엄청난 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국가와 집단의 멸망은 그 원인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외부와의 싸움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김용남 후보의 해당 보도 전까지 평택을은 언급조차 안 했고 내부에 대한 분란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드라이하게 논평을 해왔습니다. 다만 김민석 총리의 광폭 행보가 이게 좋은 방향이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흘러가 솔직히 요즘에는 해당 부분을 제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저는 이분의 분석이 결국 적중할 것 같은데 다가오는 당권 경쟁과 더불어 최근 나타나는 지지층 내부의 갈등 다시 들으면 이해가 될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정당에서는 거버넌스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 지배 구조가 중요해요. 이게 제가 이제 역사성을 되게 강조하는데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출발이 어디냐? 예. 그러면 그 평화민주당이에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예. 이제 1987년도에 만들었던 김영삼 총재가 있던 통일민주당에서 이게 뭐 합의가 안 되니까 예. 따로 나와서 당을 만든 게 출발이었어요. 예.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 30년 동안 해가지고 거의 40년 동안 와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출발할 때 당의 거버넌스 지배 구조는 그게 왕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 당 총재가 뭐 다 당직자도 마음대로 임명하고 뭐 공천도 주고 돈도 구해오고 뭐 그거 다 총재가 다 했어요. 예. 그러다가 그 2002년도, 2001년도 말에 동교동계에 대해서 정동영 의원 예. 중심으로 이제 충돌하면서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를 당 대표를 지명하던 여기서 손을 뗐잖아요. 그러고부터 이게 민주정으로 이행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첫 파도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국민경선 후보 당선이었고요. 예. 그로부터 지금 한 25년 정도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이제 거버넌스가 정립됐습니다. 예. 지난번에 1인 1표제로 완전히 공화정으로요. 네. 왕이 없는 정당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이 새로운 거버넌스, 정당 안에서 공화정의 정신을 구현하는 예. 이 지배 구조가 건강하게 살아서 작동하느냐 이것만 중요해요.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중요하지만 예. 덜 중요해요. 한 번 잘못 뽑아도 그다음에 바로 잡으면 돼요. 예. 근데 이 거버넌스가 무너지면 예. 그때부터는 당은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깨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문제가 생기면 조직이 깨지게 돼 있어요. 예. 지금 국힘당을 보세요. 국힘당은 박근혜 대표 체제 때
거기도 공화정으로 정당 개혁해서 책임당원 제도로 해서 공화정으로 넘어왔잖아요. 다만 보스들이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혼합형의 공화정으로 왔어요. 근데 그게 윤석열 정권 때 다 무너졌잖아요. 당대표 쫓아내고 뭐 꽂아서 당선시키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국힘당은 거버넌스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과두 지배 체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왕도 없고 공화정도 아니에요. 과두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이 혼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무너지면 지배구조가 혼돈에 빠지면 저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켜야 될 것은 그 지배구조예요. 당의 의사결정 방식. 당원 주권이 관철되는 시스템 이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해치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뭘 하든 그거는 저는 관계없다고 봐요. 그 당시에 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요. 그 합당 문제가 이제 맨 처음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는데 이제 지방선거 전에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겠죠. 아니 원래 예정대로면 8월에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근데 통합해서 통합전대를 새로 하게 되면 그게 그 통합전대에서 당권을 잡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반대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겠죠. 저는 이제 그런 정치인이나 세력들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저는 뭐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보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그건 뭐 제 일도 아니고 제가 그 싸움은 제가 끼어들 싸움은 아니에요. 저는 뭐 통합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꼭 좋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라면 통합하는 게 맞고 저런 경우라면 그냥 있는 게 낫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이런 경우라면 통합하는 게 좋고 이 말만 딱 떼내서 그 말을 뉴스공장에서 했다고 해갖고 김호준하고 유시민이 한패가 돼가지고 뭐 조국을 어찌려고 그런다. 이런 망상들을 막 퍼뜨리고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제 일은 안 저는 이제 시민으로서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지금 진영 갈등에 대한 해법은 뭔가요? 저는 감정적인 거라고 안 보고요. 그 안에 대립이 있는 거죠. 권력 실질적으로 권력 다툼이 있다. 그건 권력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양상은 괜찮습니까? 보시기에 이런 양상? 양상은 뭐 권력 투쟁이 점잖게 된 예를 보셨어요? 원래 이런 것이다. 원래 이런 거죠. 이 정도면 별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그 문모닝 하던 시기도 있었고요. 당대표 검찰에서 잡아가라고 찬성표 찍어서 영장심사 받게 한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정당만 보더라도 이 정당 안에서 벌어졌던 싸움의 과거의 양상에 비해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지금 대통령이 잘 나가고 있고. 그거야 뭔 상관이 있어요. 권력 다툼인데 그 경쟁인데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더 큰 책임을 맡으려고 하는 의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예정돼 있으면 당연히 당 운영의 책임을 내가 전적으로 감당해 보겠다. 그리고 다음 총선 때까지 임기가 가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우리 당의 커다란 승리를 또 한 번 이루겠다. 이런 욕망을 품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